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춘천시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시한 정책들을 내년도 시정에 반영한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지난 1일 열린 제1회 청춘의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청년 참여기구 춘천시 청년청에서 마련한 자리로 청년들이 주인인 춘천, 나아가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시작점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춘천시 청년청 이동근 사무국장 그리고 오석조 춘천시 청년청 명예청년청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사무국장님, 지난 6월에 춘천시 청년청에 출범을 했는데요. 이게 도내 첫 사례라고 하는데 이 설립 배경과 의미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청년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고 이게 이제 지역에 옴으로써 좀 그 심화가 더 가속화 네. 혹은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청년들의 문제를 같이 함께 해결해 보자라고 춘천시가 먼저 손을 내민 것 같고요. 네. 그런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당사자 문제성으로서 청년들이 참여를 통해서 본인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춘천시 청년청이 설립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1일에 제1회 청춘의회가 열렸다고 들었는데 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춘천시 청년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청년청은 이제 참여기구, 청년 참여기구고요. 그 정책 참여를 이제 지원해주고 청년들이 이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이행기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시민사회로서 뭔가 시민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또 춘천시 청년청에 초대 명예 청년청장이 선출이 됐는데 지금 나오셨잖아요. 좀 어떻게 이렇게 도전을 결심하게 되셨을까요? 그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그다음에 대학을 졸업할 때쯤 끊임없이 춘천을 떠나라는 강연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학을 서울로 가야지, 뭐 취업은 서울로 해야지 이런 강연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저의 흔적들로 넘쳐난 이 춘천을 떠나기가 싫었었고요. 그래서 네. 춘천에 남아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쯤에 왜 나와 비슷한 생각을 청년들이 많이 할 텐데 왜 자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을까에 대한 것들이 사회적 문제이지 않을까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됐었고, 그럼 그런 사회적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좀 나답게 이 지역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은 어떤 게 필요할까 고민하다가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강원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조례 제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청년기본법 만드는 그 제정 작업에 했다가 이제 올해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시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을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춘천에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좀 그러한 방향성들을 좀 같이 청년들과 얘기 나누고 싶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명예 청년청장이라는 이 타이틀이 가지는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이 됐고 또 임기나 뭐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도 설명해 네. 주시죠. 일단 임기는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도 청춘의회가 열리는 날까지고요. 네. 그다음에 그 청년들 대상으로 자유롭게 접수를 받았었고 네. 접수 번호에 따라서 기호를 배정받았는데 제가 제일 늦게 접수해가지고 제일 늦은 번호였고, 뭐 명예 청년청장이라는 타이틀은 되게 부담스러운데 뭐 실질적으로 춘천의 청년 대표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청년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앞에서 좀 얘기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정책들이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지망과 울타리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1일에 열렸던 청춘의회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자리엔 춘천시장과 관련 공무원 그리고 시의원들이 모인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이 직접 정책 의제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정책들이 나왔을까요? 청년들이 이제 5개의 분과로 좀 나눠져서 네. 7개월 동안 64번 네, 이제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쳤어요. 네. 그 속에서 청년들이 분과별로 2개 내지 3개 혹은 많은 데는 4개씩 정책 의제들을 이제 선정을 했었고요. 그 14개 정책 의제들 중에서 11월 1일 전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시민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투표 반영 비율을 50%로 하고, 그다음에 청춘의회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청년 의원들 반영 비율을 50%로 해서 11월 1일 날 5개를 선정을 해서 시장과 그 시정부 이제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분과가 5개 분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시분과가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분과, 그리고 문화분과, 그리고 복지분과, 참여분과 이렇게 5개 분과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 이 5개 정책 의제는 뭐 어떤 정책 의제입니까? 사실 이게 5개 분과에서 네.
골고루 좀 5개가 반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이 지역의 특성상 일자리 문제가 좀 많았었나 봐요. 네. 그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일자리 분과에서 낸 정책 의제 3개가 이제 반영이 되었고요. 그 3개는 청년 구직자 취업 지원 확대, 네. 그리고 청년 직장인 복리후생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이 선정한 이제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 네.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도시분과에서는 대학가 원룸촌 이제 쓰레기 문제가 있는데 그 쓰레기 배출 공간 마련해 달라는 이제 제안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청년들 마음 건강이 좀 코로나 때문인지 우울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네.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복지분과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5개의 정책 의제를 발굴하기까지 좀 수많은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첫 만남을 멤버십 캠프에서 했었고요. 거기서 네. 이제 관계 형성을 하고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은 정책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아카데미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별로 모여서 오픈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슈들을 모았어요. 개인이 갖고 있었던 이 지역에서 있는 문제들, 네. 그런 이제 이슈들을 모아서 제가 키워드로 재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를 구성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5개 분과가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 분과에서 해결 방안과 아이디어를 좀 모색을 하면서 의제화를 네. 했죠. 그래서 그 다듬어진 어떤 정책 의제들을 가지고 분과원 탁회의라고 해서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아까 말한 회의라든지 숙이라든지 문화분과 같은 경우에서 이제 팸투어 같은 관광 네.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문제들을 직접 좀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러면서 정책 제안 초안을 작성을 해봤어요. 구체화를 시켜서 정책 제안을 초안을 만들어봤고, 그 나온 초안을 근거 삼아서 이제 3번의 공론장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서별 간담회를 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시의회와 이제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이제 타운홀 미팅 진행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시민들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좀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그 공론장을 통해서 보완 수정하여서 11월 1일 청춘의회 이제 14개의 정책 의제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선택한 이유나 또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실 이게 청춘회가 원래는 9월 이제 셋째 주 토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제1회 요번에 이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1회 청년의 날이었는데 청춘회도 1회기 때문에 좀 의미가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9월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한창 9월에 또 춘천이 심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11월로 미뤄지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이제 공론장을 펼치기에는 온라인이 좀 더 적합하겠다. 사실 첫 시도기 때문에 좀 우려도 많았고, 사실 하면서도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참여했던 분들하고 이제 실시간 댓글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때 또 이제 청년들이 드립도 치면서 네. 재밌었던 것 같고요. 요번에 좀 부족했던 거를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좀 온라인을 통해서 청년들하고 그리고 시민들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쉬운 얘기들로 많이 소통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시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쉬우셨을까요? 사실 저희가 방송 기술이라든지 또 이제 실시간이다 보니까 생방송 같은 거였는데 네. 사실 예상 시간보다 좀 많이 지연되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댓글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누군지 이제 그러니까 본인 이름을 쓰지 않으면 누군지 저희가 다시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고, 사실 그리고 제작 관련해서도 뭐 저희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조명, 음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좀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5개 정책을 제안한 이 현장에서 춘천시 반응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좀 놀라웠던 것 같고요. 네. 청년들이 이렇게 좀 지역사회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몰랐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14개의 정책을 만들어낸 것,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한 수준도 좀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거에 굉장히 놀라웠던 네.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133명의 청년들이 222일 동안 만났거든요. 네. 64번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간들, 청년들이 거의 자원봉사 형태로 누가 뭐 대가를 지급을 해준 게 아니고 지역에 대한 순수한 관심, 그다음에 내가 살아갈 이곳을 내가 좀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작동이 돼가지고 만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놀라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춘천시에서도 확실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실천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춘천시에 바라시는 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5개의 정책을 바로 이제 저희가 선정한 거를 이제 시정부에 전달했으니까 그 전달된 5가지 정책은 반드시 좀 내년에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네. 사실 5개 외에도 9개의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정책들도 좀 저희 청년청이 좀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서 정책을 낸 청년들의 효능감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들 그렇게 위해서는 좀 사실 청년청에 대한 좋은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겠다 네.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크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오석주 명예청년청장님은 문화분과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선정된 5개의 정책 의제에서 문화분과는 또 아쉽게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좀 어떤 정책들이 문화분과에서 나왔을까요? 일단 좀 아쉽고요. 네. 제가 6번째로 선정이 돼가지고 네. 네. 일단 2가지를 제안했었고 문화 콘텐츠 지원 사업이랑 청년 관광 택시 지원 사업이었는데 특히 이제 문화 콘텐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이 지역 내 문화 소비의 주체로 만들고 싶었고 그 청년들이 직접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돈을 먼저 쓰면 그것들을 이제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다시 지역 그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춘천 상품권을 돌려주는 정책이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는 실질적으로 그 유료 공연, 유료 관객이 많아지는 거고 지역에서는 20만 원이라는 돈이 풀리면서 좀 지역과 문화단체들 그다음에 청년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게 애착이 있어서 네. 내년도에서 청년청에서 한번 파일럿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분과가 뭐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슈토크에 나오신 만큼 뭐 문화 지역 청년들이 이제 문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네. 것들이 필요한지 좀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사실 뭐 문화재단부터 해서 시나도에서 굉장히 이제 이런 인프라들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뭐 부족하다. 홍보라는 게 되게 상대적이니까 그럼 청년들이 좀 지역에 대한 관심을 좀 일단 1차적으로 가졌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그 좀 요구를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지원 사업에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사실 지금 지역 사회에서 문화 단체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콘텐츠들이 사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콘텐츠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주로 소비력이 있는 40대에서 50대 주변으로 청년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우리가 이런 공연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들을 직접적으로 한다면 그런 것들이 반영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역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고 지역에서 좀 소비를 하겠다라는 좀 마음가짐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년들 대상으로 한 홍보가 좀 폭넓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번 청춘의회에서 청년 의원들이 뭐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그중에 좀 인상 깊었던 대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이제 참여자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내 생각이 정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청춘의회 그 발언석으로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오석조 청장이 얘기했듯이 그 시 관계자라든지 시장 그리고 이 청년들이 이런 관심과 어떤 애정으로 만든 이 정책 제안을 사실 그 현장 분위기에서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어떤 이런 공감들이 진짜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청년청이 처음 시작했을 때도 이런 정책적 효능감 그리고 참여에 대한 효능감을 청년들한테 심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청년들이 소비의 주체로서만 호명이 되고 뭔가 동원되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쓰여지고 네.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소비되었던 것들이 내가 이제 시간을 투여하고 참여를 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정에서도 나의 어떤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뭔가 반영해 줄 수 있는 그 판을 좀 깔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문구가 좀 와 닿았고 두 번째로 또 이제 사실 이 참여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청년들 현실을 보면은 이 참여를 엄청나게 지금 바쁜 그리고 또 빠르게 돌아가는 이 사회 현상 속에서 청년들이 되게 쉽지가 않은데 추가적인 일로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청년의 정책들이 그리고 청년의 참여들이 그러니까 내 일상, 내 삶 속에서 좀 연결점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또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청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이제 청년청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내 생각들 혹은 내 일상 그리고 내 지역이 변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좀
보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번에 좀 결과가 나온 만큼 참여한 청년 의원들 소회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춘의회 좀 마무리하면서 좀 어떤 반응들 보이고 있나요? 일단은 거기에서 뭐 그 청춘의회 자리에서 뭐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들이 왔는데 그 청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좀 진심으로 좀 받아서 답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좀 시정부의 모습에 좀 감동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을 실제로 제안했고 그 정책이 이제 반영되는지 안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런 모니터링 과정 속에서 피드백들이 나올 건데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다듬으면서 내년에도 계속 제안하는 과정들을 거칠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내가 이 도시에 살아가는 주체임을 좀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얻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내년도에 이 해당 정책들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청년청 그리고 춘천 청년들 입장에서 좀 어떻게 기대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먼저 사무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청년청이 이제 맨 처음 이제 시작됐을 때 그리고 춘천시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우려와 불안의 목소리가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청년청은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제 신뢰를 가장 큰 핵심 가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했고 청년들을 믿으면 청년들이 분명히 화답을 해줄 거라 이런 믿음을 갖고 청춘의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 명예청년청장님과도 어떻게 보면 가끔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쨌든 내가 노력했다라는 것 혹은 내가 어떤 것을 이루겠다라는 것들이 내가 자신이 얘기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이제 계속 지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 청년청이 맨 처음 출발했을 때는 준비 2명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133명이라는 동료 청년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것들이 앞으로 청년들의 어떤 정책 제안이 이제 시정부에서도 받아주게 되면 춘천시에서 하는 어떤 정책들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 높아질 거고 네. 그거에 대한 지지들도 굉장히 넓어져 갈 거라는 것을 좀 춘천시에서도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어쨌든 뭔가 시장님이야 춘천시정부에서 뭔가 반영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청년청 그리고 우리 청장님하고 같이 계속 후속 조치를 네. 조금 청년들하고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청장님께서도 좀 뭐 기대하시는 네. 거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실 뭐 저희 춘천시 청년청이 단숨에 극적으로 뭐 변화의 혁신의 뭐 주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작은 과정들, 우리가 하니까 되네, 내가 하니까 되네라고 하는 작은 효능감들을 지속적으로 맛볼 수 있으면 이 도시의 주체가 청년들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여의 주체가 청년이 되고 청년들이 어차피 계속 나이를 먹어갈 거예요. 네. 그 나이를 먹어가서 중년이 되든 뭐 노년이 되든 실버 세대가 되든 계속해서 이 도시의 주체가 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 도시를 내가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들을 이 청년청 이런 청년단위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좀 학습화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시작점을 저희 청년청에서 잘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과 도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이제 처음 이제 시에서도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서도 지금 청년 참여단이라는 거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청년들의 참여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한국 사회 속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소비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효능감을 굉장히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춘천시 청년청뿐만이 아니고 강원도 청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강원 도민분들이 이제 청년에 대한 신뢰를 보내주면 청년들도 꼭 그거에 화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년청에 대한 관심 그리고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총장님께서도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청년의 일상이 정책이 되는 그런 도시라는 것들을 이번 청년청에서 표방하고 있는데 네. 정말로 그런 게 만들어진다면 우리의 일상이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불편함들이 정책을 통해서 시정부에 반영이 돼서 정말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게 청년들이 좀 자발적으로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요. 그런 청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에 대한 신뢰를 네. 계속해서 해주신다면 청년들이 대답을 해드릴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청의 많은 기대와 응원, 지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 바로 이 춘천시 정부의 정책 기조인데요. 그 첫걸음을 뗀 춘천시 청년청의 2021년 역시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청년이 주인이 되기 위해선 지역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먼저임을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 스스로가 고민해 제안한 이 5개 정책이 내년도 시정에 꼭 반영되길 바라며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